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 기업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죠. 바로 주주 행동주의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경영 용어가 아니라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떤 회사가 가진 자산이 무려 5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는 고작 7천억 원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니, 자기 자산 가치의 7분의 1도 안 된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가치가 깎여나가는 현상, 이 수조 원짜리 할인에는 이름까지 붙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라면 정말 골치 아파하는 바로 그 문제죠.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진 실력이나 자산에 비해서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원인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게 바로 불투명한 지배구조랑 너무 낮은 주주 환원율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미국 기업들은요, 벌어들인 순이익의 97%를 주주들한테 돌려줍니다. 세계 평균도 73%나 돼요. 그런데 한국은요? 와, 고작 17%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 바로 이게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건 못 참겠다 하고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인 겁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금융 드라마를 제대로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실제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영풍이라는 회사입니다. 와, 근데 이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영풍은 한쪽에서는 고려아연이라는 회사의 지배구조가 문제라면서 막 비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른 행동주의 펀드한테서 너네 지배구조나 잘해 하면서 공격을 받게 된 거죠. 자기가 다른 회사를 공격하던 바로 그 무기로 본인이 공격을 당하게 된 겁니다.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이걸 한번 보세요. 영풍의 사장이 예전에 다른 회사를 비판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자사주는 소각할 거 아니면 사면 안 된다.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죠. 이게 바로 좋은 지배구조에 대한 이 회사의 공식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행동주의 펀드가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당신들이 했던 말, 당신들부터 지키십시오. 지금 갖고 있는 자사주 싹 다 소각하세요. 와, 이보다 더 뼈아픈 공격이 있을까요? 도대체 행동주의 펀드가 왜 나섰을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숫자 안에 있습니다. 0.14배. 이게 영풍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인데요. 회사가 가진 순수한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1배만 안 돼도 엄청 싸다고 하는데 0.14배라니 이건 뭐 거의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행동주의 펀드 눈에는 이게 그냥 기회로 보였을 겁니다. 자, 그럼 이 프로 잔소리꾼들,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구체적으로 뭘 요구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들의 작전 계획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머스트 자산운용의 요구사항은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첫째, 문제의 자사주, 싹 다 없애라. 둘째, 주가가 너무 비싸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 힘드니까 주식을 쪼개서 거래를 좀 활발하게 만들어라. 셋째, 다른 회사랑 맺은 풋옵션 같은 거 뒤에 숨겨놓지 말고 투명하게 다 공제해라. 넷째, 옛날 가격으로 장부에 적어놓은 부동산 자산들 지금 시세에 맞게 다시 평가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릴 건지 밸류업 계획을 제대로 발표하라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잠자고 있는 회사 가치를 어떻게든 깨워라 이거죠. 자, 그런데요. 이 영풍의 이야기가 그냥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큰 전 세계적인 흐름의 일부예요. 요즘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은 더 대담해졌어요. 예전처럼 경영 좀 잘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회사를 다른 데 팔아라, 사업부를 쪼개서 팔아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길게 기다릴 거 없이 M&A를 통해서 단기간에 확실한 수익을 내겠다는 겁니다. 영풍처럼 자산은 많은데 주가가 싼 기업들은 이런 공격에 아주 좋은 타겟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재밌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을 하려면 엄청 크고 유명한 펀드여야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간헐적 행동주의자라고 불리는 작고 잘 알려지지 않은 펀드들도 날카로운 논리랑 전략만 있으면 얼마든지 거대 기업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고 또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와, 이제는 정말 언제 어디서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럼 이 피 튀기는 싸움이 항상 끝까지 갈까요? 의외로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시끄럽게 주주총회에서 표대결까지 가기보다는 물밑에서 조용히 협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괜히 싸움 길어져서 비용 쓰고 이미지 깎이는 것보다 서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실리를 챙기는 게 낫다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공격이 사방에서 들어오는데 그럼 기업들은 그냥 손 놓고 당하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들도 나름의 방어 전략, 플레이북을 짜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치 전쟁 준비하듯이 철저하게 대비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회사 주식을 누가 사고 파는지 계속 감시하면서 수상한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요. 우리의 약점은 뭘까? 스스로 분석해서 보강하기도 합니다. 또 평소에 주요 주주들이랑 자주 소통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두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유리 깨고 바로 쓴다 하는 비상계획이랑 위기 대응팀도 항상 준비시켜 둡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놓고 보면 결국 이 주주행동주의라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업을 살리는 치료제일까요? 아니면 분쟁만 일으키는 골칫거리일까요? 이건 정말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행동주의자들은 말하죠. 우리는 숨겨진 기업 가치를 깨우고 낡은 지배구조를 뜯어고쳐서 모든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사람들이다 라고요. 그런데 반대쪽,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저들은 회사 미래는 생각 안 하고 단기 수익에만 눈이 먼 사냥꾼들이다. 괜히 분란만 일으켜서 회사의 장기적인 계획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주주행동주의는 정말 잠자고 있는 거인의 가치를 일깨우는 마법의 열쇠일까요? 아니면 그저 회사의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한 좀 더 세련된 방식의 싸움일 뿐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